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사는 상재 이모입니다. 오늘은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좋을 컨텐츠 준비해 봤는데요. 컨텐츠의 첫 번째 주제는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신뢰라는 단어, self-reliance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단어를 월든이라는 책에서 처음 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 머물면서 썼던 책인데요. 대학생 시절 영문학과 수업을 들을 때 수업 교재로 쓰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 책에서 처음으로 접했던 그 단어에 저는 굉장히 끌렸습니다. 나에 대해 내 스스로의 선택과 그 선택들로 인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하면서 저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생각이 막 뻗어져 나갔거든요. 20대 때의 저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저는 크게 뭔가 도전하고 성취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도전과 성취를 따로 떼어내 본다면 좀 도전은 해봤습니다. 근데 그 도전을 통해서 뭔가 우리 한국 사회가 20대에게 기대하는 성취는 이뤄내본 것이 없었죠. 때문에 저는 확신감을 좀 가지기 어려웠어요. 자기 신뢰감을 가지기 어려웠어요. 제가 나름대로 20대 때 했었던 큰 도전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어학연수 가기, 1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유럽 배낭여행 가기, 청소년기 시절부터 꿈이었던 방송 준비를 위해서 서울에서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해보기. 누군가는 제 이런 도전에 꽤 큰 도전이었네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요. 또 제 나름대로도 이 도전들 제게는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원하던 성과는 없었고 저는 당시 또 제 기준도 부족했기에 저는 이런 도전들로 하여금 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신뢰감을 얻기에는 부족했었습니다. 늦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배움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자기 신뢰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노력을 통해 저는 자존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 선택들로 제 삶이 원하던 방향으로 조금씩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니까 자신감도 좀 생겼고요. 이렇게 제가 그리는 모습대로 제가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하는 제가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기대했던 방향과 비슷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자 이제서야 조금씩 제 안에 자기 확신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말이죠. 이로써 꾸준하게 노력하면 자기 신뢰감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한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뢰감은 생길 수 없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3년 전이었나요? 한국 꽃꽂이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클래스를 운영하는 제 친한 친구가 부산에서도 수업을 열어줬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꽃꽂이 하면서 특히 자기 확신에 대해서, 자기 신뢰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분명 이론적인 부분을 배워서 친구의 지도에 따라 꽃을 정리해서 꽂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꽂은 꽃꽂이는 이쁜 작품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얼른 친구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꽂고 나서도 자꾸 물었어요. 쌤, 이거 저 괜찮아요? 이렇게 꽂아도 괜찮을까요? 계속 물었습니다. 자꾸만 외부에서 확신을 얻길 원했고 그런 제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했었네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제가 또 가진 기준이 부족하니까 스스로의 작품에 대해서 자기 신뢰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또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미나 역시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잘 그리고 있나?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 끊임없이 걱정되더라고요. 과제를 받아서 집에서 채색하는 숙제를 하는데도 주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정도 농도로 색칠하는 게 맞나? 자꾸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 또한 경험이 부족하고 제 안에 기준이 부족해서 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요, 꽃꽂이와 이 민화에서는 제가 가진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였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요, 잘못했으면 수정받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 어느 순간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요, 완전한 잘못은 없더라고요. 이게 예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니까요, 이게 아니면 저렇게도 해보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진짜 전문가들은 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기한 해결책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꽃꽂이, 민화, 이 배움의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자기 신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배움에서 얻은 바를 내 삶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다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산 좋은 인연들 많잖아요. 부모님, 멘토, 선배님, 형제, 자매. 우리 문제에 기꺼이 시간을 내줄 사람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요, 조언을 구할 수 있죠. 그들의 답이 내 삶에도 꼭 맞는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좋은 자료는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삶도요, 어찌 보면 큰 맥락에서는 예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 삶에 정답이 있는 양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을 갖고 자기 신뢰감을 갖고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결국 선택과 행동을 많이 해보는 것에 있구나 하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민이 있는 영역에서 더 스스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숙고하고 선택하여 행동만 한다면 분명 우리는 우리에게만 맞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깨달음이 쌓인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조금씩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 신뢰감을 더 가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연인이 좋은 연인인지 알고 싶다면 사실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다면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리저리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유난히 진로에 대한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요, 아마도 우리가 삶에서 내 직업과 직장에 대한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일 겁니다. 누적된 선택과 누적된 행동. 이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서의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며 우리 각자의 자기 신뢰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선택과 행동. 그러니 우리는 매일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더 해봐야 됩니다. 더 선택해서 행하고요,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적게 경험할수록 자기 신뢰감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 신뢰감의 크기는 커집니다. 서툴지만 제가 오늘도 끊임없이 저의 그림에 대해 고민하며 그려보는 것은 이 부분에서 나름의 확신을, 신뢰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큰 자기 신뢰감을 쌓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어떠한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하루 더 많이 선택하시고 행동하셔서 꼭 자기 신뢰감을 키워나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가장 귀중한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도전해본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음에 감사드리고요. 자기 신뢰감을 쌓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만나요. 서울 사는 상제이모였습니다. 안녕.